세도약 기금이 생겼는데 기관들이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리네요. 법원에서 하는 게 개인회생 개인파산이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게 워크아웃, 그리고 이번에 캠코와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게 세도약 기금,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네요? 맞습니다.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처럼 다 못 갚는 채무를 일부 조정을 하는 겁니다.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내가 채무가 100이 있으면 50 정도는 분할해서 변제하고 36개월 동안 쪼개서 분할해서 변제하고 나머지 50 변제 못한 거는 면책, 탕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파산 같은 경우는 채무가 100이 있으면 전부 다 탕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채무가 100이 있으면 100을 최장 10년까지 분할해서 변제하는 건데 이 경우도 일정한 경우에는 채무 탕감이 됩니다.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세도약 기금 같은 경우는 바로 탕감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각 채권자들이 저축은행이든 은행이든 대부업이든 가지고 있는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해서 그 채권을 사들인 다음에 소각을 하는 겁니다. 없애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탕감이 되죠? 자, 탕감 방법은 매입해서 소각이죠. 세도약 기금이 7년 이상 장기 연체인데 5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매입해 와서 상환 능력을 심사해 보고 소각을 해주는 겁니다. 파산 같은 경우는 채권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거죠. 채무가 100이 있으면 100을 다 상실하는 거죠. 하나도 못 받는 거지. 근데 세도약 기금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예를 들어서 대부업체가 100의 채권이 있다면 그거를 일정한 금액을 주고 사오는 거죠. 사와 가지고 소각을 시키는 겁니다. 다만 사오는 금액을 너무 저가에 싸게 사온다면 사실상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실되는 거하고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죠. 그럼 대상자는 누구죠? 모든 채권을 다 매입하는 건 아니고요. 7년 이상 장기 연체, 이게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못 갚아서 갚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7년 이상 장기 연체인데 5천만 원 이하의 채무, 이자는 빼고요. 원금만 봐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이면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법인 채무는 대상이 아니고 개인 채무만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조건에 다 해당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세 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탕감인가요? 자, 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매입은 맞는데 무조건 탕감은 아니에요. 일단 매입은 하는데 상환 능력을 심사해보고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갚을만 하면 갚으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못 갚는 사람 것만 탕감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상환 능력을 심사해서 일부만 소각을 하고 나머지는 변제를 하게끔 하는 거죠. 상환 능력 심사의 기준은 돈도 못 벌고 재산도 없어야 됩니다. 돈을 못 번다는 것의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우리 개인회생에서 보는 생계비가 되겠죠. 26년도 기준으로 1인 같은 경우는 154만 원을 의미합니다. 이 돈도 못 버는데 재산도 없는 경우, 이게 다 충족이 되면 상환 능력이 없다고 봐서 채권을 소각해서 없애버리는 것이고, 조건에 흠결이 있으면 사람 봐서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면 신보기에서 강화된 채무 조정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30%에서 80%까지 채무를 감면할 수 있고 10년간 최장 10년간 분할 변제할 수 있고 3년 거치도 해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조정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세도약 기금 절차와 기간이 좀 궁금한데요? 세도약 기금은 신청을 안 해도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채무자가 신청을 하잖아요. 법원에 신청하든 신보기에 신청하든 내 것 좀 해달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세도약 기금은 7년 이상 연체, 5천 이하 채권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안 해도 요건에 해당하면 일괄적으로 세도약 기금이 싹 매입을 해가는 거죠. 그리고 심사해서 해줄 만한 사람은 해주고 조금 부족한 사람은 채무 조정을 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25년 10월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채권을 매입하기 시작했고, 채권 소각 절차는 매입했으니까 이제 상환 능력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심사를 하고 아무리 길어도 1년 내에는 소각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채권을 사온다고 하셨잖아요. 누가 얼마에 사온다는 건가요? 자, 정부의 당초 계획 발표에 따르면 캠코가 4천억을 내고 금융기관에서 4,400억을 내서 예산을 8,400억을 만든 거죠. 이 8,400억의 예산으로 16조 원치의 채권을 사오는 걸 처음에는 목표로 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전부 다 채권 매입에 쓰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쓰인다고 봤을 때 대략 5% 정도 가격으로 사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자가 5%에 팔기 싫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솔직히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보도 자료를 보시면 지금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이 있잖아요. 세도약 기금의 대상이 되는 채권.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 봤더니만 은행이나 저축은행 카드사는 별로 없고 대부업체가 52%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1금융 같은 경우는 연체되면 바로 채권을 팔아버리니까 팔려서 7년 이상 연체된 거는 대부업자들이 다 가지고 있겠죠. 근데 대부업자들이
채권을 사올 때 평균 얼마의 가격으로 사오는지 아세요? 평균 매입가가 29.9%래요. 그러면 29.9%의 가격을 주고 사왔는데 이걸 5%에 팔으라고 하니까 하기 싫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440곳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 협약에 가입한 곳이 아직 12곳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업체 중에서 3%만 협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 구제를 위해서 대부업체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속히 진행해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이걸 벌써 보이스피싱에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이제 발표하고 이제 매입 시작하는 제도인데 보이스피싱 일당이 벌써 이거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로 막 보내는 거죠. 우리 세도약 기금은 다들 뉴스에서 한 번씩은 들어봤잖아요. 세도약 기금 뭐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다 보내는 거지.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가 오면 뭘 하겠어요. 살살살 낚아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무슨 좋은 무슨 대출 상품이 있는데 제출 받으시라.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개인정보 빼내고 뭐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출 받아서 그 돈 들고 튀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벌써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있다고 하니까 세도약 기금은 채무자에게 대출 중개 같은 거 안 하니까 대출 같은 얘기 나오면 일단 보이스피싱 사기가 아닌가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세도약 기금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 금융사별로 5천만 원 이하의 채권을 매입해서 상환 능력을 심사한 다음에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채권을 소각해 주는 것입니다.